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벼락같은 헤딩 선제골을 앞세워 토트넘은 4대1로 유로파 32강전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무리뉴는 이 경기로 인해 다음 라운드 진출에 한 발을 넣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요 인터뷰와 외신 보도, 해외 반응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이 경기가 왜 토트넘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였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의 아까운 슈팅으로 상대방인 볼프스베르거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 가레스 베일의 강한 오른발 크로스를 그야말로 감각적인 헤딩으로 골문에 돌려넣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베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다가 토트넘에 돌아온 뒤 기록한 첫 도움입니다. 골을 넣은 뒤에 베일과 함께 정말 기뻐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골로 분위기가 차츰 돌아온 토트넘은 그 뒤로 도허티의 패스를 받은 베일이 상대 수비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뒤 전매 특허인 왼발로 강력하게 골문에 꽂아놓는 슛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가레스 베일에게 기대했던 멋진 장면의 슈팅이었습니다. 더 멋있는 골 장면이 나오기 어렵겠다 싶었을 때 추가골이 터진 지 불과 6분 뒤 전반 34분에 모우라는 그야말로 놀라운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버터 자르듯 갈라버리면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시스트 준 윙크스의 0.9골이네요. 이런 편안한 3대0 리드에서 손흥민 선수는 비니시우스와 교체되었고 언제나 여전한 시소코의 투박함은 토트넘에게 페널티를 내주게 되었지만 베르바인과 교체되어 들어온 라멜라가 제공해준 어시스트로 비니시우스가 방향만 바꿔놓는 마무리를 보여주며 4대1로 3골차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골득실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중요했던 토트넘인데요. 해외 해설진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거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작업을 마쳤다며 토트넘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의 수인데 토트넘의 4골은 전부 다른 선수인 손흥민, 베일, 모우라, 비니시우스에게서 나왔고 어시스트 역시 베일, 도허티, 윙크스, 라멜라 4명의 다른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BBC에서 어시스트와 골을 모두 기록한 베일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비록 도움과 골은 기록하지 못했으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알리 역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케인이 출전하지도 않았던 이번 경기에 7명의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다채롭게 했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확실히 유로파 경기에서 상대적 약팀 상대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이 다음 라운드에 한 발은 넣은 상황이라며 전반전의 경기력은 마음에 들었고 후반전의 경기력은 자신감을 주었다며 이번 경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리뉴는 알리가 열심히 뛰었다며 그를 교체해서 뺀 이유는 카드 관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며 추후 유로파 경기에서 알리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이 경기 전 경기였던 맨시티전에서 뛰었던 케인의 몸 상태에 대해 물은 기자에게 무리뉴는 일요일 경기에 케인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요일에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과거 부상이 있었으며 자신의 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수고 그는 제가 그를 모든 경기에 쓰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이번 유로파 원정 경기까지 나서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케인은 이번 경기만큼은 쉬면서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다음 경기에는 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BBC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4번째로 유로파 20골 고지를 돌파한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 화력을 확실하게 더했으며 BBC는 비니시우스와 손흥민이 교체되자마자 토트넘의 후반전은 훨씬 아쉬웠다며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전만 뛰었음에도 팀에서 2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외 팬들은 이번 토트넘의 승리에 대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상대는 약했지만 베일과 알리는 오늘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 모우라도. 이번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나서 내가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쩌면 베일은 팀에 제대로 녹아들고 리그에서도 기회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가 잘하는 걸 보면 정말 희망차. 베일의 가장 좋은 경기였어.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시소 곧 끝났다.
마지막에 골 더 넣은 것도 아주 좋아. 원정에서 4골이면 훌륭하지. 알리는 도움이나 골 빼고는 다 했어. 하지만 좀 더 잘해야 한다 본다. 오늘 우리 공격진은 재치있는 패스도 많이 하면서 재미있어하는 듯 보였고 4명의 다른 선수들이 득점하며 자신감을 쌓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았어. 후반은 최고는 아니었지만 다음 웨스트햄전은 3대3 당했던 복수를 제대로 해주자. 오늘의 개인 실수, 시소코, 나머지는 괜찮은 활약이었어. 잘 이겼다. 이제 잘 쉰 케인이 일요일에 해트트릭 하는 거 기대해보자. 전반과 후반전 내 기분은 낮과 밤 같았어. 정말 베일이 지금부터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손흥민과 케인 없으면 이 팀은 강등권이거나 하위권 팀인 듯. 완벽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 특히 전반전. 다음 경기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길. 화이팅! 베르바인이나 델레알리가 골을 못 넣은 건 좀 아쉬웠다. 토트넘은 이제 런던 더비인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이틀 뒤의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뉴는 이른 시간에 리드를 잡고 손흥민 선수를 전반만 뛰게 한 것이 다행스러울 만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더 고무적인 것은 이번 경기에 케인을 쓰지도 않았던 점인데요. 이번 유로파 경기 전에 치른 맨시티전에서 아스날의 전 감독인 벵거는 케인의 몸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케인은 이번 원정 경기까지 함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으며 분명히 몸 상태의 회복이 필요했고 다행히 이번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서 활약하며 후반전에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분명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반 시작 당시 손흥민 선수만 교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격진이 약화되면 토트넘의 수비가 고생하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55분대에 상대팀한테 페널티를 내줬을 때는 역시 손흥민 나오면 골 먹힌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3골차 승리를 가져간 토트넘은 이제 마음 편하게 웨스트햄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그 뒤로 예정되어 있는 2차전 이후 꽤 수월한 일정인 번리, 팰리스, 아스널, 뉴캐슬 등을 만나며 현재 좋은 분위기를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후반기에 힘든 상대인 맨시티, 리버풀 등을 이미 만난 상황이기에 이제는 최대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겠죠. 특히 다음 경기는 런던 더비이자 토트넘에게 리그 전반기 가장 큰 충격을 준 3대0에서 3대3까지 따라잡힌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더욱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이후에 무리뉴는 더욱 토트넘을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에 7명의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토트넘은 과연 다음 경기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푹 쉰 케인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전반기의 패배와도 같은 무승부에 대해 서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제일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